증명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그래서 탐구 설계를 하죠. 어떻게 실험을 할 거야 라고 얘기해서 설계를 하면 그 다음에 이것을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탐구 설계 및 수행의 단계를 들어갑니다. 탐구 설계 및 수행의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대조군과 실험군의 설정이에요. 우리가 실험을 할 때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것만 변화를 시키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동일하게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 내가 원하는 그 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아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실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그것을 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변인에는 두 가지가 있죠. 크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독립변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실험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걸 얘기해요. 온도나 습도나 모이라든지 아니면 무언가 백신을 주사를 맞췄다든지 아니면 맞추지 않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것을 독립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독립변인은 두 가지가 존재를 해요. 자, 조작변인과 통제 변인이 있어요. 조작 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조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르게 해주는 거. 반면에 통제 변인은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종속 변인은요, 실험의 결과예요. 이러한 결과 같은 거는 우리가 따로 조절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조작을 해준 거 혹은 일정하게 유지를 해준 거, 이러한 독립변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종속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면요, 대조군과 실험군은 그러면 어떠한 것을 얘기를 하느냐. 대조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험의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지금 뭐가 영향을 미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바꿔준 게 아니라 바꿔주지 않고 원래 상태 그대로 유지한 것, 그것이 바로 대조군.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게 얘가 영향을 이걸 미칠 거야, 이렇게 미칠 거야 라고 얘기해서 변화시켜준 것을 실험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조군과 실험군을 명확하게 해주고, 그래서 한 가지의 요인만을 바꿔주어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실험의 단계에서는 매우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넘어가냐? 이렇게 실험이 했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결과가 나오죠? 그 결과를 뭐 해야 돼? 해석해야 돼요. 자료를 분석 및 해석하죠.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왔거나, 혹은 막 이렇게 자료를 수집해 봤더니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아. 어쨌든 어떠한 결과나 해석을 그럴 때 나타냈어요. 그런 다음에 결론을 도출하죠. 내가 처음에 설정한 가설이 실험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결과에 대하고 맞았어, 똑같아 라고 얘기하면은 결론으로 들어가요. 근데 실험의 결과가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달라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이거 다음에 일로 넘어가면 안 되겠죠. 일로 넘어가지 않고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서 가설을 수정하죠.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실험을 수행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결론이 나왔어요. 만약에 내가 얘기하는 가설이랑 여기서 얘기하는 결론이랑 맞아요, 똑같아요 라고 얘기했으면 이제 그것을 뭐 해야 되냐? 일반화 시켜야 돼요. 자, 처음에 이제 여러분한테 두 가지의 이제 이야기를 해줄 건데요. 에이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페니실린, 플레밍이 얘기하는 이런 페니실린의 발견,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자, 에이크만은 무엇을 얘기를 했냐면 각기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각기병에 걸린 닭들이 과연
왜 어떤 건 건강하고 어떤 건 건강하지 않느냐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은 50마리의 닭을 얘기를 하고 A와 B를 구분을 하게 돼요. 구분을 해서 여기에 25마리, 여기에 25마리의 집단을 만들고 여기에는 백미를 주고 여기는 현미를 줘요. 뭐 문제는 자 이렇게 준 다음에 그럼 이 사람이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혹은 뭐 가설은 뭐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뭐가 달랐느냐? 다른 것들 바로 이 모의에 대한 거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에이크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각기병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현미가 각기병을 예방하는 물질을 갖고 있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현미가 갖고 있으니까 현미를 준 거랑 그 다음에 백미를 준 거랑 구분을 했어요. 그럼 저 25마리 25마리의 닭들이 각각 지내는 환경은 어때야 되느냐? 그게 같아야 되죠. 온도나 습도나 같아야 돼요. 그리고 닭의 종류도 같아야 되고요. 닭의 연령도 비슷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이가 영향을 미쳤다거나 혹은 닭의 종류에 따라서 이 병을 갖고 있을 수 있는 닭들이 있어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미나 현미와 같이 다르게 해줘야 되는 것이 조작변인 나머지 닭의 종류나 아니면 환경, 살아가는 환경은 통제 변인이 될 거예요. 그랬더니 백미를 먹인 것들은 각기병이 걸렸고요. 현미를 먹인 것들은 각기병에 걸리지 않았어. 건강했어. 이게 바로 실험의 결과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게 맞아. 현미에는 각기병을 예방하는 물질이 들어있어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그거는 닭에만 해당이 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동물들에게도 실험을 해보는, 그렇게 해서 이것이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되는구나 라고 얘기하면, 자 이것을 닭에만이 아니라 현미에는 뭐 생물들 혹은 뭐 동물들 각기병을 예방하는 물질이 들어있어 라고 해서 일반화를 시킬 수 있어요. 자,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실수를 했다고 해요. 자, 실험을 하다가 뭐 했어요? 푸른 곰팡이를 떨어뜨렸는데 세균 배양 접시에다가 내일 치워야지 그러고 갔다고 해요. 실제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 근데 그 다음날 와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세균이 푸른 곰팡이 주변에는 증식하지 못한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자, 왜 푸른 곰팡이는 증식하지 못하였을까? 라고 얘기하는 문제인식을 하였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가설을 설정을 하게 돼요. 푸른 곰팡이는 증식을 멈추게 하는 물질을 분비할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는 푸른 곰팡이를 넣었고 하나는 푸른 곰팡이를 넣지 않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낸 후에 실험을 이제 설계를 하죠. 그리고 그 두 개의 배양 접시는 동일한 온도, 동일한 습도 내에서 키워지게 돼요. 그래서 푸른 곰팡이가 들어있고 들어있지 않고의 유무가 조작변인, 그리고 나머지 습도라든지 온도와 같은, 그리고 배지, 영양 배지에 들어가는 뭐 내용물들, 그런 것은 통제 변인에 해당하죠. 그랬더니 푸른 곰팡이를 넣은 곳에서는 세균이 배양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푸른 곰팡이 없는 곳에서는 세균이 늘어나죠. 그게 바로 종속변인 실험의 결과죠. 그렇게 해서 나타냈어. 그럼 뭐예요? 푸른 곰팡이는 세균 증식을 멈추게 할 거야 라고 결론을 도출을 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일반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그러한 미생물들도 관찰을 함으로 인해서 미생물 중에는요, 모든 미생물이 그런 건 아니지만 세균의 증식을 멈추게 하는 물질을 분비하는 것들이 있더라 라고 얘기해서 일반화를 시켰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생물의 탐구 과정들에 대해서 보았어요. 그러면 과연 생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지금부터는 생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가요? 자, 여러분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우리 교수님이 했던 토론 주제 중에 하나였어. 대체 무엇이 생물이라고 할 것인가? 근데 그것이 고등학교 책에도 있었고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이 교재에도 존재를 하죠. 생물이라고 얘기하는 게 무엇인가, 무생물과 구분을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요.